제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실제 프레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드론라이더님께서 NK1K를 45만원에 구매하셨죠. 그거를 함께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까까라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컨텐츠 바로 로드바이크 리뷰입니다. 로드바이크 리뷰는 완차 제품이 아닌 원하는 파츠로 직접 구성한 매력있고 다양한 컨셉이나 아름다운, 이쁘고 남들과 다른 그런 자전거를 리뷰할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처음 리뷰할 제품은 바로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 중에 가장 먼저 리뷰할 바로 알리발 대륙봉 짜폴리니 NK1K입니다. 치폴리니가 아닌 짜폴리니 NK1K와 실제 모델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알리가 한참 유행이고 로드바이크의 전성기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자전거 시장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륙봉의 인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타면은 부서질 것이다, 다운이라다 부서질 것이다, 힘을 먹는다, 비비쉘이 제대로 안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어렵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좋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일단 짝 가짜 모조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블로그를 리뷰를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그 리뷰를 목적을 갖고 구매한 제품이고, 아마 지금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가장 최상단에 뜰 겁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되게 파격적인 대륙봉의 리뷰가 아니었을까. 그만큼 대륙봉에 대해서 알려진 리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제 돈으로 직접 구매했는데, 하필 대륙봉 중에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이제 놀랍게도 NK1K가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서 이 대륙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륙봉도 그때 당시 한참 도구마가 아닌 고구마가 많았고, 그 외에 그때 당시 프레임 형상들을 봤을 때 그나마 덜 부서질 것 같은 모델을 선택한 거고, 도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마로 알려진 알리발 프레임 대륙봉이 많이 나돌아다녔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거를 사서 리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치폴리니 가 출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등장한 짜폴리니 NK1K 제품을 구매하였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포크가 카본이고 이제 프레임은 알루미늄인 입문차 같은 경우에 구동계는 소라 정도 붙겠죠. 그러면 그 정도 입문차를 구매할 가격이면은 이제 이 대륙봉 프레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짜폴리니 NK1K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현재 먼저 휠부터 콜라고 이제 V1R에서도 쓰고 있는 이제 보라 울트라 50mm 튜블러 모델이고, 현재 앞뒤 바퀴 모두 다 컨티넨탈 컴페티션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프레임을 TT 차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로드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은 치폴리니 NK1K와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실제 NK1K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라고 명칭을 달고 나왔었습니다. 현재 이런 뒷삼각형이 짧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세미 에어로라고도 하죠. 그냥 에어로, 올라운드 지금 다 섞였기 때문에 세미 에어로가 가장 적합한 현 시대에 맞는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현재 TT차처럼 베이스바와 TT바를 달아놓고 TT차와 흡사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같을 수는 없겠죠. TT바에는 쉬프트는 듀라에이스, 이제 베이스바에도 듀라에이스 브레이크를 달아놨고요. 크랭크셋은 듀라에이스 9000번대를 사용하고 있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10인가 520 그런 최하급의 클릿 페달입니다. 친구가 주어서 장착한 거고, 드레일러, 앞드레일러, 뒷드레일러 모두 울테그라 6800번대를 사용하고 있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6800번대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리뷰했던 알리발 이제 공짜로 얻게 된 카본 안장을 갖고 있고, TT바 같은 경우에는 파스포츠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스포츠 다들 아시다시피 휠도 이제 어느 정도 메이커로서 자리를 잡았죠. 근데 그때 이 TT바를 구매했을 때는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TT바 같은 경우에도 거의 뽑기처럼 뽑은 건데 대략 15,000원, 2만원 가량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배송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인가 왼쪽만 2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왔는데 잘 보시면은 두께가 다릅니다. What the fuck? 이 TT바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리고 베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짚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짚은 알루미늄이고 이제 정품입니다. 이제 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푼이네요. 스푼. 이름은 스푼이고, 이 스템 같은 경우에는 TT차로 만들기 위해서 짧은 스템을 찾아서 찾다가 이제 직구로 35mm 이
GUB 같은 헤드셋도 이제 알리 메이커죠. 페이서링도 FSA와 파스포츠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들이 없네요. 이렇게 알리에서 산 물통 케이지, 콜라보에서 사용하던 거 떼가지고 붙였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연두색에 포인트를 주면서 도깨구리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황색과 검은색 그리고 연두색. 짜폴리니 NK1K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안장, 프레임 빼고는 진짜 정품들입니다. 듀라에이스도 9070번 DI2에서 현재 콜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동계의 루터 트윈 파워를 사용하게 되면서 남는 듀라에이스 크랭크셋을 장착하였고, 크랭크셋 같은 경우에는 TG차와 어울리게 스탠다드 셋입니다. 172.5mm 암 기장을 갖고 있고요. 체인링 같은 경우에는 53-39, 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12-28, 울테 한 장과 듀라에이스 두 장 합쳐가지고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프레임이 어쩌면 제일 전체 구성품 중에서 가장 저렴할 수도 있고요. 뭐 컴포넌트를 제외하고서는 뭐 프레임이 휠보다 싸고 구동계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치폴리니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은 이 구성의 자전거가 짝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블로그 리뷰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 어떻냐,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제품을 사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봉에다가 진짜 정품의 최상급 모델 보라 울트라도 있고 듀라에이스가 달려있고, 뭐 브레이크는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구동계 같은 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베이스바나 안장이나 이런 건 사실상 크게 봤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향후에 리뷰를 마친다면 이제 프레임에 붙어있는 뭐 치폴리니 관련 글자나 모델명이나 그런 관련된 문구들을 다 테이핑해서 가릴 계획이고, 온전히 리뷰를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카본차를 한번 사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사는 건 어떻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문급 완차 자전거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면은 과연 이 프레임 등급에 맞게 자전거를 꾸미실 수 있을까요? 분명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미 구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해서 사람들을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프레임을 타고 싶은데, 이런 멋있는 프레임을 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한다면은 아마 듀라이스나 울테그라도 못 타실 가능성이 큽니다. 프레임에 맞는 등급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준비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짜폴리니에 다 105셋으로 달고 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루미늄 휠이다, 이 짜폴리니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레임에 맞게 자전거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정품 치폴리니 NK1K가 국내에서는 아마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륙봉 리뷰도 리뷰지만은 이제 저는 이 컨텐츠를 완성된 자전거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서 리뷰하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혹여나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 그런 적합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참여해 주신다면은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단점은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쌉니다. 프레임이 싸기 때문에 접근하긴 좋겠지만은 구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금전적인 이유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레임에 맞는 구성을 하려면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가치가 0입니다. 이 자전거의 가치가 1원도 매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 프레임은 짝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단점 세 번째, AS 불가능합니다. 분명 알리에서 어느 알리 제품을 사든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구매하고 나면은 딜러랑 연락이 끊깁니다. 이제 팔았으니까 장땡인 거죠. 이것도 단점이죠. 샵에 갔을 때 뭐 짝퉁이기 때문에 정비를 거부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분명. 이제 네 번째 단점, 정비가 개떡 같습니다. 정품 치폴리니 같은 경우에 케이블 홀이라던가 행어라던가 아니면 비비 타입 같은 것들이죠. 케이블링 하는 작업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게 다 다를 텐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생판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 다섯 번째,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크에서 올라오는 스티어링과 헤드 튜브를 통과해서 뭐 컵 안에 뭐 베어링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베어링이 헤드 튜브 안에 유격이 있어서 까딱까딱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이 포크 전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려고 제가 3개월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겨우 잡아서 낸 게 이 안에 오링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원래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도 GUB 따로 사가지고 또 새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뭐 대륙봉을 사서 처음 왔던 베어링 구성과 GUB 이제 알리 메이커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모됐고, 전체적으로 뭐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정말 까다로운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뭐냐, 이 휠을 빼면서 보면은 여기가 기스가 많이 나는데, 휠을 뺄 때 QR을 다 풀지 않으면은 이 QR 볼트가 드레일러에 맞닿아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휠 자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점도 있고, 단점 6번째, 단점이 계속 나오네요. 단점 6번째, 실제 프레임과 다른 게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행어가 다르고, 그리고 이 치폴리니 NK1K의 가장 큰 기술, 뭐 차이점이죠. 이런 원래 이 자리에 헤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페이서링을 넣지 않고 그냥 이 각도를 높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페이서링을 빼고 이 헤드 튜브를 더 높여 세워주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이런 스페이서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와류가 생기지 않겠죠. 그 때문에 앞에서 오는 공기를 받았을 때 스페이서링보다 더 에어로다이나믹과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뭐 정품 같은 경우 정품을 진짜로 본 적이 없지만 뭐 클램프도 다를 거고요. 또 다른 게 행어도 다를 거고요. 그런 차이도 있고, 이 치폴리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다이렉트 마운트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NK1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다이렉트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레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브레이크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로 고정됩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물통 케이지 같은 소소한 볼트 같은 것도 다를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홀 같은 것도 다를 겁니다. 아니면 뭐 드롭아웃 형태조차도 다를 거고, 포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전체적인 프레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효탑이 535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535 정도로 기억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프레임 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 프레임이 부서지기를 원했습니다. 리뷰의 끝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안 부러졌습니다. 우습게도. 단점은 6가지로 이제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장점이 뭐냐, 다음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전반적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단점만 알아본 걸 수도 있겠는데, 장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 뭐 자전거에 어떤 컨셉을 갖고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콜라고 올라운드 프레임 같지만서도 그것도 세미 에어로 프레임입니다. 이제 명칭과는 다르게 올라운드 프레임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을 타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거는 콜라고와 다르게 이렇게 길쭉하고 얇은 형태, 캄테일이 아니고 그냥 길게 꼬리가 삐져나온 형태의 프레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둥글둥글한 튜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낙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프레임이 세컨카로 되었고, 콜라고 이전에는 이제 드롭바를 달아서 로드 형태로 탔지만은 저는 또 평지로고 핸들바에다가 뭐 탑 부분에 팔꿈치를 대고서 TT 자세로도 타고 하면서 TT차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하면서 TT차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TT 자가 피팅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공부를 하면서 뭐 정확한 자세나 그런 사이즈나 각도를 파악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한 게 아니지만은 그냥 얼핏 보면서 경험을 쌓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피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535 유효탑을 갖고 있고, TT차는 이제 상대적으로 팔꿈치를 안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가 좀 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앞으로 뺐고, 안장 코가 길기 때문에 TT 자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앉는 시트 포지션이 이 앉는 것보다 뒷자리보다 좀 더 앞쪽으로 앉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보다는 상당히 짧은 형태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앉는다면은 팔꿈치가, 아이고 각도가 안 나오네, 팔꿈치가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은
로드와 한 적게는 5cm에서 크게는 뭐 6cm까지도 짧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팔꿈치를 이제 최대한 당기면서 자세를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 TT 차량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좀 그만큼 TT 차보다 좀 더 뒤에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로드보다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게, 로드에서 팔꿈치를 대려면은 팔꿈치가 요만큼 나가야 됩니다. 요 패드가 요만큼 앞에 나가 있어야겠죠. 그런 세팅도 뭐 생각해서 최대한 스템을 작은 걸로 맞춰서 구성해보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는데, 이제 기스나지 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사자마자 그냥 시트지로 그냥 대충 붙여놓은 거고, 뭐 깨끗하게 쓴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안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썼습니다. NK1K와 정확하게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각도라던가 뭐 지오메트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말 다를 겁니다. 강성조차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제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실제 프레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드론라이더님께서 NK1K를 45만원에 구매하셨죠. 그거를 함께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연락 드려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과 DB쉘 쪽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서, 에어로 프레임의 그런 단점이 이제 카본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 단점을 잡아주려고 이런 다운 튜브 중간 부분을, 힘을 덜 받는 부분을 얇게 만들어서 약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경량화를 실현하는데, 일단 앞쪽은 분명 단단할 거고, 하단부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확실히 중간 부분은 눌리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어떤 스타일로 만드는지, 이제 대륙에서, 중국에서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프레임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프레임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탑튜브를 단단하게 넣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성향을 갖는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예전에는 이 TT바가 아니고 로드 형태로 DI2를 달고서 탔는데, 그때 이 프레임으로 콤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한강 NPC답게 한강에서 콤을 2번 정도 따봤고, 지금은 물론 다 뺏겼습니다. 그때 당시 전성기이기도 하고 고인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않나 싶은데, 그때 콤이, 이 프레임으로 콤을 땄었고, 그만큼 만족하면서 라이딩을 즐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짭이지만은 되게 웃기죠. 그만큼 조금 만족스러운 강성을 보여줘가지고 의아했습니다. 그만큼 강성이 단단하다, 내가 이거를 타고서 댄싱이나 뭐 스프린트를 쳐도 부서지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나 걱정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괜찮은 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를 준다 한다면은, 강성은 뭐 10점 만점에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유가 뭐냐, 스웍 타막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단단한 느낌을 받았고, 뭐 C 시리즈, 콜라고의 C 시리즈 같은 것도 이거보다 더 단단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내가 밟는 만큼 가는 그런 적당한 부담감이 없는 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프레임 셋, 이제 포크, 시퍼스트까지 다 포함해서 1.8kg 정도의 무게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프레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무게 정도에서는 그냥 적당한 점수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차감 점수는 뭐 에어로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서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실제 뭐 짜플리니가 아닌 NK1K를 평가하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형상적으로는 뭐 만점이겠으나 짝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찬가지로 치폴리니가 아닌 짜폴리니이기 때문에 뭐 만점을 줄 수 없겠죠.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라 울트라, 듀라에이스, 울테그라, 뭐 대륙에서 산 알리 안장, 뭐 파스포츠, 팁바, 그리고 집 베이스바, 이렇게 알리에서 산 건 아닙니다. 스템은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발, 짜폴리니, NK1K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자전거 구성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계획인데,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정확하게 어떤 틀을 갖고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인터뷰 형식의 촬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라이딩을 해보면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던가 리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라이딩을 하면서 영상을 몇 가지 찍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나오는데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또 영상 찍을 각이 하나 또 나왔네요. 타이어 교체하고 타이어 띄는 방법 같은 그런 영상을 찍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가 아닌 이제 개인의 컨셉이나 특징이나 아니면 뭐 어떤 선수의 사이클의 역사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자전거를 갖고 계시다면 언젠가 꼭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널을 키우고 신제품도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